안녕하세요. 저는 횟수로 4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지저분한 추문으로 마무리하게 된 여자입니다. 한때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이 남자와 만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보니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결혼 만족도는 몹시 낮았습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였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전 7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저의 짝사랑이었어요. 같은 학교 동문이었고 저는 경영학과, 남편은 치의학과 학생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조현중이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고 친구로 잘 지냈죠. 현중이는 전공도 치의학과에다가 인상도 좋고 성격까지 서글서글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상도 좋은데다 다정하고 말투도 사근사근하고 똑똑하기까지 한 현중이를 싫어할 여자는 잘 없었을 거예요. 같은 동아리에서도 현중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동기나 후배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소심했던 저는 고백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현중이 군대 가기 전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현중이도 사실은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군대 다 기다려주고 제대 후에도 계속 만나왔습니다. 오래 연애를 한 탓에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현중이도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고 선배네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니 현중이네 부모님이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연애할 때는 별 얘기가 없으셨는데 연애는 해도 결혼은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랑 둘이서 사는데요. 어머니는 작은 사설 복지센터를 운영하세요. 엄마랑 저 둘이 살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부유하거나 넉넉한 형편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귈 때는 잘 지켜봐 주셨기에 결혼도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중이네 부모님이 결혼은 저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큰 시리에 빠졌죠. 하지만 현중이가 자기가 엄마를 잘 설득할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중이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더군요. 친구가 레스토랑에서 현중이와 어떤 여자가 식사 중인 걸 봤다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딱 선보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여자랑 그러고 있다고? 너한테는 뭐라고 하디? 오늘 친척 모임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는데. 그것 봐, 거짓말 맞네. 친척 모임 무슨, 지금 어떤 여자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다. 분위기도 엄청 좋아. 저는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 몰래 선이라도 보는 걸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머님 설득할 테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뒤에선 저 몰래 선을 본다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한달음에 친구가 말한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안으로 들이닥치니 저 멀리 현중이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그리로 다가갔고 저를 본 현중이도 기함하더라고요. 여기가 친척 모임이야? 지영아. 어리둥절해하는 그 여자는 저에게 물었죠. 누구세요? 저 이 남자랑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이요. 네? 그 여자는 기막힌 표정으로 현중이를 노려보더라고요. 현중이는 쩔쩔매고 있고요. 그 여자는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저 역시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현중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마지못해 나온 거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낳았다고? 너는 엄마가 죽으라면 죽을래? 아, 엄마가 딱 한 번만 나가보라고. 됐어. 내가 괜히 나타났네. 저 여자랑 잘해보면 되는데. 지영아, 우리 그만하자.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곳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믿었기에 배신감은 더 크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정말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현중이네 부모님의 결혼 반대도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현중이는 저 속이고 다른 여자랑 성까지 본다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겠나요? 하지만 현중이는 잘못했다고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영아, 내 말 들어봐. 엄마가 나가보라고 해서 나간 건 맞는데 나도 다 생각이 있었어. 무슨 생각? 선 보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선 보고 왔다. 근데 너무 별로다. 나한테는 지영이만한 여자가 없다. 지영이가 아니면 난 결혼 못하겠다. 라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주희가 너 외간 여자랑 선 보는 거 나한테 알려줬는데 아주 화기애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던데? 주희 걔는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분위기가 좋긴 뭘 좋아. 엄마 소개로 나온 자리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준 거지. 나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었어. 지영아, 나 진짜 믿어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나 정도는 해야 나도 할 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것뿐이야.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 현중이는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국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줬습니다. 현중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이 남자를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현중이는 다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텼다고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현중이네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그다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에 사는 결혼이라서 결혼 생활이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잘하고 예쁜 손주도 안겨드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아, 지영이랑 결혼시키길 잘했구나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합가도 아니건만 반합가 생활과 다름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요. 평일에도 툭 하면 잘 찾아오셨지만 특히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을 오셨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예외 없이 당연하게 저희 집을 오셨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어딜 놀러 가거나 약속을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분들이 오시거나 친구분들을 만날 때도 그 분들까지 저희 집으로 다 부르시는 겁니다. 보통은 손님을 초대해도 어머님 당신 집으로 부르시고 며느리인 저보고 와서 도우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무조건 저희 집으로 오시고 친구분들, 친척분들도 그냥 다 저희 집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저는 주말마다 시부모님도 챙기고 시부모님이 부른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까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푹 쉬거나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제 주말은 꼼짝없이 시부모님과 시부모님 지인분들 시중 드는데 써야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변 지인분들에게 며느리인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 보다 라며 좋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화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보고 2시 정도에 퇴근하면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가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냅니다. 그럼 저는 꼼짝없이 혼자서 시부모님 시중을 다 들어야 했죠. 식사 차려드리고 과일이나 차 내어드리고 옆에 앉아서 분위기 맞추고 가시고 나면 뒷정리 다 하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주말마다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하소연한 적도 많습니다.
왜 내 주말을 시부모님과 지인분들 식사 준비하고 시중 들고 챙겨 드리는 걸로 보내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야, 그 정도는 좀 해줘. 솔직히 엄마 아빠가 처음엔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결혼하면 합가하자고 했어. 합가? 그래. 우리 부모님은 예전부터 나 결혼시키면 합가하자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자기 생각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뜯어 말렸지. 그래서 합가는 안 하는 대신 주말에라도 우리 집 와서 시간 같이 보내기로 합의를 한 거야.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놓고 무슨 합의라는 거야? 그럼 합가하는 게 낫겠어? 지금 나한테 협박해? 합가에 관한 것도 나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튼 내 말은 우리 부모님도 상당히 양보하신 거다 그 말이야. 아니, 어떻게 주말마다 이렇게 오실 수 있냐고. 그게 양보야? 나는 그럼 언제 쉬어? 내가 주말마다 오지 마셔라 해봐. 우리 엄마 아빠 단박에 합가하자고 하실걸? 게다가 나 내년쯤에 개원 준비하는 거 알지? 그거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부모님 비위 좀 맞추고 살자. 합가해서 맨날 시부모님이랑 얼굴 맞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일주일에 2번이 전부잖아. 본인이 하는 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는 듯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마지못해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양보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특이한 친구분을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은 어머님과 가장 오래된 친구분이신데요. 사별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는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기도 했죠. 저는 사실 어머님보다 그분이 더 싫었습니다. 저한테는 시어머니도 아닌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은근히 시키시려고 하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이야 그래도 시부모님이니까 오시는 게 그렇다 쳐도 그분은 저한테는 아예 남남이잖아요. 아무리 어머님이 초대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에 자주 오실까 싶었습니다. 민망한 기색도 없이요. 그나마 처음에는 좀 예의를 갖추듯이 얘기하셨다면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이래저래 부려먹더라고요. 제가 본인 며느리도 아닌데 말이죠. 식사를 차려드리면 짜네 싱겁네. 저희 어머님보다 더 뭐라고 잘 그러셨어요. 또 한 번은 집에 먹을 것도 마땅히 없는데 같이 오셨길래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말마다 시부모 놀러 오는 거 알면서 따로 음식 준비 안 했나 보네. 그러시는 겁니다. 말투는 은은하고 조근조근하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화딱지나게 얘기를 하세요. 정작 저희 시부모님은 배달 음식 드셔도 별 얘기 안 하시는데 그분이 더 입을 대시는 거죠. 아, 저도 이번 주에 내내 야근이어서 바쁘고 따로 반찬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정숙이가 며느리 집 가서 밥 먹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런 거면 나는 그냥 안 먹을랜다. 왜? 이런 거 먹을 거면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왔지. 나 부대 껴서 이런 배달 음식 잘 못 먹잖아. 그래도 여기 건 맛있어. 며느리가 여기 거 자주 배달시키나 봐. 한 번씩. 아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치과의사식이나 만들어 놓으면 뭐해. 결국 며느리한테 배달 찜닭이나 얻어먹는 신세네. 그 말에 자존심 상하신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거 이거밖에 없니? 그냥 기본 반찬들밖에. 그럼 난 그런 거 먹을게. 지영아, 너도 참 그렇다. 주말마다 우리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해놔? 계속 바빠서 장볼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건 성의 문제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마트에서 주문 배달도 다 시키던데. 하면서 자꾸 옆에서 거들면서 얄밉게 하세요. 결국 저는 부글대는 속을 뒤로 한 채 집에 있는 반찬 꺼내서 밥을 따로 차려드렸죠. 막말로 시부모님 밥상도 아니고 시어머니 친구 밥상까지 따로 차리고 있자면 현타가 제대로 옵니다. 그런데 밥 차리는 건 그냥 괜찮아요. 정작 기분 나쁜 건 따로 있습니다.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무시하는 말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사촌 조카 이번에 너하고는 엄청 크게 열었잖아. 아, 그 유학 갔다 와서 강사한다는? 내가 현중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자리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그 조카. 집에서 차려준 거야? 집에서도 좀 도와줬는데 본인이 많이 냈어. 능력이 좋아. 돈을 얼마나 잘 번다고. 그래, 인기 많은 강사들은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 외모도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예쁜지 현중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주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지 뭐. 저도 뻔히 주방에서 다 듣고 있는 거 알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도대체 왜 저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시고 저를 안 좋게 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 친구분도 아들과 며느리가 있긴 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인연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며느리한테 못다한 시짜짓을 M1 저한테 푸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여튼 주말마다 오시는 시부모님도 힘들었지만 툭하면 같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그 친구분이 더 얄밉고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치과의사 와이프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시부모님 지인들까지 다 대접하고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남편이라도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서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고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럼 주말 내내 나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란 말이야? 아, 매번 하던 건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이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들이잖아. 근데 왜 주말마다 나한테 다 떠넘기냐고. 사실 당신이 주말에 오시는 거 좀 줄이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내 희생을 당연하게만 생각해? 당신 부모님이라니 말이 좀 지나치네. 입장 바꿔서 주말마다 우리 엄마가 오시면 당신은 괜찮겠어? 나는 토요일까지 일하잖아. 진료 보고. 진료 2시 마치면 당신 개인 시간 갖잖아. 나는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당신은 친구들이랑 1박으로 여행? 싫어. 가지 마. 아, 내가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는데 당신이 왜 말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우리 엄마 아빠 주말에 꼴랑 이틀 놀러 오는 게 고생이야?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자기 잊었어? 엄마, 당신 많이 반대했어.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거라며. 아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말 이틀도 우리 부모님이랑 못 지내? 나 여행 갈 거야. 나한테 가라 마라 하지 마.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너무하다는 듯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는 남편의 태도도 너무 스트레스였고 도대체 언제까지 주말마다 일해야 되나 싶었죠. 꾸역꾸역 그렇게 지내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내내 받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법원 등기 하나가 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등기였고 대리인으로 제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본인 병원을 개원한 뒤 한창 바쁠 때였는데요. 개원한 병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류를 꺼내보았는데 막상 서류를 꺼내보고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서류는 위자료 소장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도착한 상간남 위자료 소장이요. 소장 안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남편이 치과에 환자랑 오던 한 여자 손님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 여자 손님은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손님의 남편이 외도 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 저희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 거더라고요. 밝혀진 외도 기간만 최소 1년이 넘는다고 되어 있고 여행 가고 커플링까지 나눠 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두 사람의 추잡한 외도 행각이 담긴 영상과 사진까지 그 여자의 남편이 증거로 다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그것도 그냥 추측도 아니고 이런 상간소짜까지 받았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배신감이 너무 컸죠. 저는 눈앞이 컴컴해진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 심란해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받았죠. 뭐 하느라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아직도 회사니? 아니요. 좀 전에 들어왔어요. 내일 친구 미선이랑 너네 집 갈 건데 시원하게 콩국수 좀 해먹자. 재료 미리 준비 좀 해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 때문에 충격받은 채로 있는데 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내일 먹을 메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했겠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콩국수가 드시고 싶으시면 친구분하고 가게를 가시면 되잖아요. 이 근처에 국수집이 얼마나 많은데. 뭐? 저 직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저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을 거란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떻게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것도 어머님, 아버님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친척분들의 친구분들의 좀 너무하시단 생각 안 드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홧김에 다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도 몹시 화가 나신 듯 했죠.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 그거야? 야, 그 집이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가 그 집 살 때 돈도 보태줬고. 금액으로 치면 저희 집에서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3년 넘게 주말 내내 어머님,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수발 들었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했는데. 끽해야 주말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거 그게 전부 아니야.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너 현중이랑 결혼할 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결혼하면 너 우리한테 잘하고 살겠다며. 그럼 제가 여태까지 못한 게 있어요? 저 나름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좀 너무하시잖아요.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주말에는 한 번씩 가서 밥 먹고 잠깐 보는 게 다인데 네가 뭘 그렇게 했다고. 잠깐이라뇨. 오전에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8, 9시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뭐가 어째? 아니 얘가. 야! 너 지금 그 말 뜻이 뭐야? 우리더러 오지 말라 그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냐, 안 갈게. 근데 너 이거 알아둬라. 네가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 인연 끊게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현중이가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까? 내 아들 내가 잘 알아. 너랑 이혼했으면 했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절대 끊을 리가 없다 우리 현중이는. 너 우리 현중이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하면서 대놓고 협박까지 하시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혼은요.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현중 씨가 저한테 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좀 전에 뭘 받았는 줄 아세요? 뭘 받았는데? 현중 씨 앞으로 온 위자료 소장이요. 뭐? 위자료 소장이요. 한마디로 어머님 아들이 유부녀랑 바람이 났고 그 유부녀 남편이 어머님 아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제 말에 어머님도 크나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중이가 유부녀랑 바람이 났다고? 그리고 그 여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고? 네. 말도 안 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님 미치고 팔짝 뛰어도 저만 하시겠어요? 지금 제 손에 소장 들려있는데 제 속이 오죽하겠냐고요. 어머님 아들 저 속이고 바람 폈어요. 그것도 최소 1년 이상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님은 내일 콩국수가 먹고 싶으니 장봐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울분에 차서 저렇게 외쳤고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중이에게 물어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싸매고는 펑펑 울었죠.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지 남편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받지 않았어요. 남편 놈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요. 1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게 앉은 채로 남편에게 소장을 건넸습니다. 직접 보라고요. 남편도 그걸 보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신나서 바람은 폈으나 소장까지 받을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저한테 이건 다 거짓말이다. 무슨 오해가 생겼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소장까지 떡하니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거짓말 해대는 남편놈이 참을 수 없게 느껴졌어요.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여보, 진짜 오해야. 나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소장 제대로 안 봤어? 너랑 그 여자랑 그런 짓거리 하는 영상이랑 사진까지 그 여자 남편이 다 갖고 있댄다. 증거도 없이 너를 고소했겠어? 어쩜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낭패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긴 말할 것도 없고 이혼하자며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좀 말리더니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냥 멍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짐을 싸들고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뒷목을 잡으셨죠.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은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상간남 소송까지 당한 거니까요. 저희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어머님에게도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고 다니느냐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귀한 아들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 딸 반대해놓고 사부인은 퍽이나 아들 잘 키우셨네요. 조서방이 제정신입니까?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바람질에 이런 더러운 소송까지 당한답니까? 뭐 잘못한 건 없지만 톡 까놓고 제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뭐라고요? 저희 아들도 잘못했죠. 근데 지영이도 지가 잘했는지 본인을 좀 돌아보라고 하세요. 남편이 외도 저지르고 그러면 본인한테는 잘못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사돈어른이 행여나 바람피고 다녀도 사부인은 원망 한마디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바깥 양반이 저러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말 다 했어요. 아주 수준이. 그쪽 집 수준은요. 엄마도 완전 흥분하셔서 어머님하고 대판 싸웠고 저도 그냥 엄마가 와다다 쏟아내게 냅뒀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이 아무리 봐달라고 해도 절대 넘어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역시 이혼을 원했던 건지 저에게 빌지도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만 잘못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알겠다고 했거든요. 딱 보니까 저랑 적당히 이혼하고 나중에 과거 청산하고 새 장가 들고 싶은 것 같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혼은 할 건데 곱게는 못 해준다. 개망신이랑 개망신은 다 줄 거라고 이 동네에서 병원 장사 못하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 딴에도 너무 악에 받쳐서 한 소리였죠. 주말마다 자기 부모님 모시라고 저한테 떠넘기고 그동안 지는 내연녀랑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다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다 알리겠다고 하니 남편은 처음엔 그러기만 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저는 그깟 명예훼손 당해도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본인도 그런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주변에 알린다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였죠. 저도 곱게 이혼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 당했는데 저도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더군요. 이혼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따로 만났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를 힐끗거리며 물어보셨어요. 너도 그 상간소송인가 뭔가 그거 현중이한테 할 거냐? 네, 당연하죠. 현중 씨하고 그 여자 상대로 소송할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주면 조용히 이혼해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네? 이미 너랑 현중이 끝난 사이고
감정적으로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 현중이가 잘못한 건 맞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른 위자료 줄 생각 있어. 근데 네가 소송 걸면 서로 골치만 아프고 애먼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위자료 우리가 줄 테니까 적당히 합의 보자. 그 말에 저는 단칼에 싫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통이 터져서 무조건 소송은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원하는 위자료에 웃돈까지 좀 더 올려주겠다고 잘 좀 생각해보라며 설득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공무원인데 이런 일로 소문나는 거 치명타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앞에서는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서 소문나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아예 안 걸린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터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개망신 다 당해보자 싶기도 한데 솔직히 저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있는 곳도 워낙 보수적인 분위기다 보니 안 좋은 일이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만 따져도 위자료도 보통 제가 제시한 것보다 적게 판결이 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어쨌든 어머님은 제가 원하는 위자료에 웃돈까지 얹어주신다고 했으니 돈만 보자면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나았습니다. 또 소송이라는 것도 막상 해보면 쉬운 게 아닐 테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골치가 아플 텐데 그냥 돈이나 똑바로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거절을 했지만 저희 엄마랑도 의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끝나서 이혼하려는 마당에 차라리 돈이라도 받을 거 더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긴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님의 조건을 받아들여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상간소송은 하지 않고 협의로 바로 끝내기로 했죠. 상간소송도 저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여자 남편에게 소송을 당했으니 저는 그냥 돈이나 제대로 받고 끝내리라 마음 먹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된 돈은 바로 주셨는데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군요. 서로 협의하에 이혼하는 거니 다른 데서 이혼 사유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소문도 내지 말라고요. 제가 한창 이혼 얘기 오갈 때 남편에게 반협박조로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저라고 남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게 좋아서 제 이혼 사유를 떠벌리고 다니겠나요. 저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하는 게 뒤에서 말도 안 나오고 제일 깔끔하죠. 저도 알겠다고 주변에 말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남편과 추억이나 행복의 기억보다는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시부모님 뒤치다꺼리 한 거 말곤 기억도 잘 안 나더군요. 그게 지긋지긋해서인지 더 이혼 결정이 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몫의 집과 위자료 돌려받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과는 완벽히 인연을 끊었죠. 결혼 생활이 짧은 데다 아이도 없다 보니 주변에선 저한테 재혼 생각이 없냐는 말도 꽤 했지만 저는 이제는 결혼할 생각 없다. 엄마 모시고 그냥 둘이서 살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뜬금없이 전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별로 반가운 사람도 아니기에 받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무슨 용건 때문에 전화했나 궁금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다. 네, 어쩐 일이세요? 너 왜 약속 안 지키니? 네? 다짜고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따지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요? 현중이 상간소송 당한 거 너네 이혼 사유 말이다. 그거 주변에 말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네, 그랬죠. 그런데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다 말하고 다녔기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거야? 라면서 따지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제가 뭘 얘기해요? 저 조현중 상간소송 당해서 이혼한 거 저희 엄마밖에 모르세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 안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쪽팔리고 나쁘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소문이 다 나서 인터넷에도 그 소문이 돌고 환자들까지 얘기 안 된다.
그래도 네가 소문낸 게 아니야? 너 얘기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웃돈까지 얹어서 준 건데 이러면 약속이 다르잖아. 저도 너무 열이 받았죠. 저기요, 조연중 어머님, 생사람 잡지 마세요. 저 그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설령 했다 한들 저한테 이렇게 난리치실 거 아니죠. 어머님 아들이 잘못한 일이고 소문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면 그것도 어머님 아들 본인이 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게 누가 유부녀랑 그렇게 놀아나래요? 너 아주 웃긴다. 그래서 약속 쳐버리고 소문을 다 냈다 이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저 조연중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소문 낸 적도 없고 제가 소문내지 않아도 조연중이 그따위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겠죠. 소송 걸린 건 한 번이겠지만 또 모르죠. 얼마나 다른 여자들한테도 추근덕거렸을지. 뭐가 어째? 야! 너 네가 소문낸 거 맞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어떻게든 누가 그랬는지 찾아낼 거야. 근원지가 너면 우리 법적 소송할 거다. 예, 얼마든지 하세요. 하시고요. 가만히 있는 저 이렇게 자꾸 건드리시는데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요. 하세요.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전시모와 저는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지난 결혼 생활에 관한 건 그냥 묻고 잊으려고 했는데 왜 반년이나 지나서 뜬금없이 소문났다고 저한테 난리치는 건지. 그런데 또 한편으론요.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일파만파 퍼졌나 싶더라고요. 저도 제 이혼 사유에 대해선 저희 엄마한테만 말씀드렸고 친구들한테조차 제대로 얘기 안 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이나 전 시댁도 쉬쉬했을 거고요. 저희 지역이 좀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소문이 그렇게 다 났나 싶었죠. 저는 지역 커뮤니티 카페나 맘카페 등을 가입해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남편의 이야기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누가 우리 지역에서 진료 잘 보는 치과 추천해달라는 카페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어떤 사람이 남편 치과를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에 대댓글로 거기 우리 지역에서 불륜치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유부녀 한자랑 거기 의사랑 그랬다던데 라는 조롱 섞인 대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선 전 남편의 치과가 이미 불륜치과로 유명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남편에 관한 소식은 의도적으로 안 듣고 살아서 몰랐는데 정말 아름아름 소문이 꽤 나 있더라고요. 물론 전 남편이 바람핀 건 맞지만 어쨌든 저와 전 시댁 식구들만 아는 사실인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다 났나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한편으론 남편과 바람핀 유부녀의 남편이 소문을 냈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 아니면 그 유부녀의 남편일 테니 제가 아니면 그 남자가 소문을 냈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이런 소문에서 전 남편이 개망신 당하는 거 제할 바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낸 소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전시모는 한 번 더 연락이 와서는 소문의 근원을 찾으려고 신부름센터에 의뢰까지 했답니다. 근원이 저인 게 밝혀지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협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다 녹음하고 있다. 만약 그 소문의 근원이 내가 아니면 책임지라고 소리 질렀죠. 이혼할 때는 그냥 협의하고 수월하게 끝을 냈는데 이혼하고 나서 더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고 소문을 냈다고 몰아가는 전 시댁과 전 남편의 행동에 저도 너무 화가 났고 저 건드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도 입 다물고 순순히 이혼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뻔뻔하게 저한테 소문을 냈네 안 냈네 하는 게 너무 열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소문이라도 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한 번만 더 나 건드리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그깟 소문 진짜 아주 대대적으로 다 내버릴 거다. 갈 때까지 가보자. 악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전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나서 받았는데 전 남편은 쭈글쭈글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왜? 저기 잠깐 통화돼?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자. 너랑 너네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바람폈니? 네가 바람핀 거고 우리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그래, 알지. 좋게 이혼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건드리는데. 내가 그냥 이혼해주고 넘어가니까 사람 만만해 보이디? 저기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너 같으면 흥분 안 하겠어? 너네 엄마 뭔데? 내가 아직 당신 며느리인 줄 알아? 어따 대고 전화해서 소문을 냈네 안 냈네 난리냐고.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당신은 할 얘기가 뭔데? 얘기해봐. 미안해. 실은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뭔 사과? 당신이 소문 안 낸 거 알아. 우리가 다 알아냈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이혼하고서도 계속 힘들게 해서 잘못했다. 전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장난치니? 내가 너네 집 동네 북이야? 미안해 정말. 실은 그 소문 때문에 나도 치과 운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당신한테 전화해서 퍼부은 것 같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나 너네 집이나 아주 생각만 해도 넌덜머리가 나. 미안해. 저는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궁금하긴 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소문은 누가 낸 건데? 심부름 센터까지 찾아가서 알아낸 게 뭔데? 그 말에 전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실은 미선이모가. 미선이모라고? 어머님 친구분? 그 말에 저는 사뭇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을 찾아보니 어머님 친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툭하면 찾아와서 덩달아 시어머니 행세하려던 그 친구분 말이에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는 거의 친자매처럼 평생을 친하게 지내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소문을 내셨다는 건지. 그게 정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퍼진 소문이었거든. 그래서 사설업체에 의뢰를 했어. 소문이 어디서부터 퍼진 건지 알아달라고. 그래서 업체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글을 찾아냈거든. 그 사람 추적해서 IP 찾아냈고 우리가 고소도 했거든. 그런데 그 IP 주인이 미선이모 사촌 조카더라고. 사촌 조카? 설마 그 유학파 출신의 학원 운영한다는? 맞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소개를 해주려고 했네 어쩌네 했던 그 여자가 카페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그 여자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도 많이 달고 이런저런 루머도 잘 퍼뜨리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엄마는 미선이모한테만 내소송당한 이야기를 했대.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미선이모를 믿어서 유일하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미선이모는 그 얘기를 주변에 다 하고 다니고 그 사촌 조카한테까지 했다는 거야. 그 사촌 조카도 무슨 생각인지 그걸 커뮤니티 카페에 올렸다고 하고. 전 남편의 말로는 그 여자가 겉으로는 잘나가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데 실상은 인터넷에 검증 안 된 카더라 글도 엄청 올리고 악플도 엄청 달고 다니는 헤비 업로더이자 악플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악질 악플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선 이모라고 하는 어머님 친구분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역 카페의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렸고 그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거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문이 날 대로 나서 전 남편은 불륜치과 의사가 된 거고요.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정작 소문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니네 엄마는 애먼 나한테 생난리를 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화한 이유가 뭔데? 내가 너네 엄마 협박죄로 고소라도 할까봐 그러니? 엄마가 당신한테 진짜 미안하대. 미안하면 직접 전화하시라 그래. 나한테 따질 때는 잘도 전화해서 따져놓고 정작 사과할 때는 왜 숨어 계신데? 알겠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미안해.
그렇게 잠시 후 전시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소문낸 게 넌 줄 알았어. 네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지. 앙심 품은 건 맞는데요. 그런 얘기 주변에 안 하고 다녀요. 뭐 좋은 얘기라고요. 그래, 그렇지. 미안해,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 어머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이 얘기하신 거던데요. 아휴, 맞다. 나도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렇게 치면 결국 소문은 어머님 본인이 내신 거나 다름없네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얘기하고 소문낸 건 본인이면서 애먼 저한테 핫뿌리까지 하시고. 미안해. 나도 미선이 그년한테만 딱 털어놨는데 그걸 주변에 사방팔방 말하고 다녔더라고. 괘씸한 년. 그녀는 친구도 아니야. 참나. 어머님도 그 친구분도 여전하시네요. 너한테 미안하다. 지금 일뿐만 아니라 아들 잘못 키운 것도 미안해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요. 그런 소문 났다고 다른 사람들 잡을 생각 말고 어머님 아들 간수나 제발 잘하세요. 아들 정말 잘못 키우신 거 아시죠? 애초에 그런 소문이 왜 났는데요. 엄밀히 그 소문이 가짜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 진짜 유부녀랑 바람피고 소송당한 것도 맞잖아요. 남들 원망할 시간에 어머님 아들이나 나무라세요. 제 말에 전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한테 소문낸 거 아니냐고 드자비할 땐 언제고 결론적으로는 어머님 스스로가 소문을 낸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집구석이었다 싶고 이혼하고 남남됐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좋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말이 고작 이거라 생각하니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경솔하고 한없이 가벼운 그 사람들과 계속 가족의 인연을 이어갔으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 전에도 저 몰래 선을 보러 가는 등 저를 속이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눈 감아줬는데 결국 결혼해서 또 저를 배신하는 짓을 했죠. 그런 것만 봐도 결국 남편과 저의 이혼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남편은 언제든 저를 속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차라리 이렇게 빠른 이혼을 결정한 게 잘한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건만 반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누가 그런 소문을 냈나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봤자 본인 아들이 저지른 짓이 맞고 소문이 나서 망신을 당한다 해도 본인이 저지른 업보니 억울할 것도 없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